아무리 이렇게 생활습관 변경을 열심히 해도 사실 무용지물인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병에 비해서 생활습관 변경에 한계가 있다는 걸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약제를 쓰는 겁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을지대학교 노원을지병원 심장내과에 근무하는 박상민이라고 합니다. 대한심혈관 중재학회 홍보위원이기도 하고요. 지질동맥경학회에서 교육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작년 심심당부 시리즈에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70 미만으로 낮춰야 된다고 했는데요. 올해 캠페인에서는 목표 수치가 더 낮아졌다고 하던데. 예, 맞습니다. 원래 그 세계적인 기준하고 심장학회 기준이 70mg/dl였는데요. 최근에 이제 LDL 콜레스테롤 강화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55 밑으로 조절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낮추는 게 좋은 걸까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LDL 콜레스테롤은 더 lower the better, 그러니까 더 낮을수록 좋다가 이제 일반적인 담론이고요. 30 가까운 전후 레벨까지 좀 떨어지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실하게 낮추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스타틴이라는 약을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에제티미브라는 약제를 추가하게 되고, 도달 못할 경우에 PCSK9을 쓰는 경우가 있고요. 또 반대로 스타틴을 최대 용량을 쓰지 않아도 근육 위축감이라든지 또는 이제 간 수치 상승이라든지 그런 이제 부작용이 발견되게 될 경우는 중저 용량을 쓰면서 에제티마이브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PCSK9을 추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신을 돌고 돌아온 LDL 콜레스테롤이 간에서 다시 흡수가 된 다음에 그거를 다시 쓸 수 있게 다시 이제 내보내는 재활용 센터 같은, 그게 LDL 수용체인데요. 그 수용체에 PCSK9가 억제되면은 마치 뚜껑을 닫아버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시 분리수거가 안 되겠죠. 안 되게 되면은 이 간에서 재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LDL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떨어지게 되는 원리입니다. 먹는 거를 이제 줄이는 방법도 있지만, 이 먹는 걸 아무리 줄여도 이 간에서 생산을 많이 해버리면은 아무리 이렇게 생활습관 변경을 열심히 해도 사실 무용지물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병에 비해서 생활습관 변경에 한계가 있다는 걸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그만큼 간에서 LDL 콜레스테롤 생산과 재생산을 억제하는 치료가 중요하다, 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간혹가다 조절이 안 되는 특수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스타틴의 다음에 에제티미브, 그 다음에 PCSK9, PCS9 억제제까지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그 정도 써서 도달 못할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급성 심근경색으로 이미 스텐트 시술을 받았어도 약물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는 걸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심근경색이라는 병을 진단됐다는 것은 굉장히 위중한 상태가 된 겁니다. 스텐트 치료도 하고 이제 약도 쓰고 하는데요.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꾸준히 관리를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갑자기 또 이제 심부전 과정이 당겨지면서 수명이 짧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또 급성 재발됨을 통해 되면 굉장히 급한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을 진단된 분들도 그 다음 과정, 거기서부터 바로 치료의 시작이다라고 생각하셔야지, 이제 치료가 끝났다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어느 치료의 중요성을 좀 다시금 체감하게 해준 환자 사례가 있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 아주머니가 처음 오실 때는 이제 가슴이 아파서 왔어요. 와서 이제 검사를 하면서 보니까 관상동맥이 정말 너무 안 좋았습니다. 폐혈관이 다 안 좋고 정말 이거는 빨리 수술해야겠다 싶을 정도로 되게 심하신 분이었고, 증상도 심하셨고, 4명의 오빠들이 다 심장병으로 아주 조기에 사망하셨어요. 가족력이 있는 집안이고, 한 10년 전부터 고혈압 당뇨병 약도 드시고 계셨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200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당연히 스타틴 치료를 했습니다. 안 떨어지 않아서 이 에제티미브라는 약을 추가했습니다. 해서 열심히 생활습관 변경시키고 당뇨병도 조절하고, 나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이 74 정도 되셔가지고, 물론 74면은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높은 수치는 아닌데 병에 있는 분한테는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그래서 이 PCS9 억제제를 추가를 했습니다.
해서 현재는 다행히 약이 좀 잘 들어서 그런지 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20m로까지 떨어지는 정도의 효과를 얻어서 약제를 좀 용량을 줄였습니다. 1년 뒤에 다행히도 혈관이 더 이상 손상이 없이 그대로 잘 유지가 됐고 증상이 없이 지금은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물 치료를 거친 환자들의 반응은 대체로 어떤 편인가요? 스타틴이 비교적 안전하고 좋은 약제는 맞습니다. 근데 스타틴 용량이 올라갈수록 기운이 너무 빠진다든지 뭐 쥐가 난다든지 그 스타틴 쓰게 되면 당뇨병이 좀 더 이렇게 좀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없는 당뇨병 만드는 건 아니고요. 당뇨가 빨리 진행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서 이 스타틴에 대한 거부감이 또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에제티미브 쓰고 이제 PCSK9 억제제 쓰는데 PCSK9 같은 경우는 사실 주사제잖아요. 이제 환자분들께 그 맞아야 되는 이유가 잘 이게 설득이 되고 동기 형성이 되면은 심지어 나중에는 이제 보험이 안 돼도 이렇게 계속 유지하시려고 하시는 그 환자분들도 제가 많이 경험을 해서 치료받는 사람과 치료자가 서로 이렇게 공감하고 이렇게 같은 공동의 목표를 갖는 게 참 중요하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약이나 주사에 대한 거부감으로 좀 꺼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거든요. 근데 그 약제를 쓰지 않게 되면은 사실 치료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언제 어떻게 생길지도 모르고 수명이 짧아지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그거는 눈에 띄지 않잖아요. 또 하나는 이 심장 기능이 나빠져서 숨이 차는 경우, 몸이 붓고 그런 경우가 예상되기 때문에 사실은 최대한 그 심부전이 생기지 않도록 환자를 관리해 주는 데 있어서는 동맥경화 고지혈증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약제는 가급적이면 이제 하루에 그냥 뭐 2끼, 3끼 또 밥을 먹듯이 그냥 나의 일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거부감을 없애드리고 어떤 일이 생기면 이 약제가 문제가 아니라는 부분을 갖다가 알려드리고 그렇게 해서 잘 정착하도록 해드리는 게 저희가 해드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대부분 이제 1년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체로 약물 치료 중요하고 또 약물 치료의 중요성을 또 계속해서 잊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제 약을 잘 먹었을 때 좋은 점과 먹지 않았을 때 나쁜 점을 계속 강조하는 것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럼 퇴원 후에 재발 예방 방법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가 동맥경화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억제하는 겁니다. 동맥경화를 예방하면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딱 한 놈, 그놈이 바로 LDL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래서 LDL 레벨을 철저하게 조절해 주는 게 중요하고요. 최소한 1년 이내에 LDL 콜레스테롤의 타겟에 접어들었는지를 체크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고 되지 않았으면 거기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좀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